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보거라. 말해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날 능욕한 이유를. 그렇게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필사본 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주상전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 이 말이렸다. 성중들 반응에 따라 차츰 닫혔던 제 마음이 열리면서 얘기를 같이 만들어가듯 정서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충정이 하찮은 너로 인해 난관을 맞았으니 넌 죽고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서는 몹시 흡족해 하셨고 대소신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원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것 아닌지요. 내가 고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헌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한 것이란 것을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어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어 제 얘기에 환호를 보냈던 청중들의 유쾌했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놈이!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우롱하고 조롱했다. 내 명을 어긴 죄를 물어 응당 네놈을 죽였어야 하나 임금께서 치하하라 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다시는 소설 따위를 읽지 못하도록 네놈 눈을 없애줄 것이니 그 고통을 되새기며 두고두고 속죄하거라.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그 3년 동안 시집이 너무 고생했나 봐요.
앞에 안 보이니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흰이라도 함께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운행행차 이후에 집에 몇 번 찾아갔었지만 빈집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구가 생겼나 보다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지. 아, 높은 양반이 눈치지고 머리 쫓아냈는데 누군데 그 사연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란 걸 받고 보니 봉안리 풀어서 이 정도인 게지. 아니 탄핵을 받아요? 그 눈치진 일이 결국 탈로가 났다는가 봐요. 당파 싸움에 애먼 사람만 철단난 거지. 그랬던 거군요. 근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요?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람들 혼 쏙 빼놨던 그 유명한 총기수 양반 아니겠어요? 몸이 상해서 내일 모레 했어요. 동병상련이라도 과부 신세로 고족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 붙여가며 살 붙여가면서 살고 있는 게지요. 극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무탈히 걷어주셨으니.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아 보이는 눈으로 뭘 쓰느냐고 바가지를 툭툭 긁었더니 10만 원으로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는 어제 드디어 다 썼다면서 금평 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라는 청기수가 있을 것이니 꼭 좀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지요. 그랬던 거군요. 네.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 허겁지겁 여기까지. 아유, 그런데 이가 영 깰 생각을 안 하시네. 고난잠을 몇 시간째 자고 있는 건지. 내버려주세요. 며칠 밤을 샜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저야 여기서 푹 쉬면 될 일이니 주무시게 내버려두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밖에 누가 왔는가? 그 황대평이라는 분 모셔왔어요.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게. 네, 먼저 들어가세요. 몸이 쇠해서 오래 얘기하기도 어렵군. 짧은 시간에 겪은 이 긴 고생담을 너는 말해서 뭘 하겠나? 죽지 않고 산 것만도 용하지.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수장은. 여러모로 뭐 이제 오래 살긴 틀린 것 같네. 마음을 다쳐서인지 기력을 다 잃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자네를 꼭 만나고 싶었네. 합계 이게 무엇인지. 심청 전이네. 워낙 첨삭 변화가 심했던 전래 소설인지라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제 더는 그 행동을 멈추고 이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이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면 해. 아니, 이 귀한 소설을 어찌 저에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엔 주상전하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이 뭔가 짚어낼 수 없는 여운의 부족은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소설의 결핍이 느껴졌던 건지 온 몸으로 체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새로 보강한 걸세. 온몸으로 체득을요. 삶을 대하여 심학교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전병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천추의 한이 삶에서 배워나오지 못했던 것.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 무속의 요소를 걷어내 다시 쓴 것이네.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만해졌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수장어른 실력을 원체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을 거야. 전에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 아닌가.
다만 마지막으로 이 소설 청계수표교에서 내 입으로 설해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네. 기력이 달려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청계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고, 그래줄 수 있겠는가?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고마워. 사실 난 지금도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 생각하지 않네. 그걸 어떻게 옳고 그런 일로 가름할 수 있겠니? 다만 난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네. 이를테면 대사원이 눈에 보이는 실체 그대로 저기 저 중천의 달을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나는 달이 가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할까. 달이 있으면 달빛도 함께 서리는 것이거늘 달무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조차도 어찌 보이는 그대로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섰던 것일세.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시대를 살아갈 게 뻔하니까. 때가 돼 내 얘기도 낡은 것이 되면 그땐 또 누군가 다른 방향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저는 역시 수장어른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을. 부디 이 심천전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게, 그리고 여전히 작자 미상으로 남긴 이 소설의 글쓰기를 정하지 않도록 하게. 그래야 이 소설이 누군가의 훈계나 계몽이 아닌 우리들의 상상과 꿈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그리 되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이었어. 내 마지막 소망. 청중 여러분들, 기체의량 만강들 하십니까? 네. 제가 무심하게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되었습니다. 이 뜻한 바에서 세상을 떠들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세상살이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봤더니 이 세상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한양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죠.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농미고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기에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들으신 적 없습니다. 심청전은 비로소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숭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황주 도화동에 성은심이요 이름은 학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질을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눈이 보이질 않으니 이게 곧 소경이 될 조짐이었더라.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로 했는데 그로 인해 빚어질 일들이 앞으로는 장강이요 뒤로는 태산인지라 세상 가장 곤혹스럽고 서글픈 게 소경의 서름이었도다. 보지 못하는 슬픔을 안으로 삭히고 그 서름을 심장에 쌓아두니 내뿜는 게 비련이요 토해지는 게 한탄 아니었겠는가. 더구나 시골 살림에 곤궁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본인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정직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네.